이번 시간에는 재고란 무엇인가? 재고 자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재고, 우리가 흔히 재고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고 자산이 있고 비용 처리한 재고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재고는 재고 자산입니다. 이 재고 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품, 상품,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제조기업에서 생산해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제조한 제품이라고 하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서 물건 사다가 파시는 분들, 그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재고는 다 상품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거죠. 직접 생산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또 재고 자산을 제조기업 관점에서는 두 가지 더 추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 재료죠, 재료. 다양한 재료들이 재고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있는 자산,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이 재고도 자산으로 봅니다. 재고 자산,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재고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제품 혹은 상품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쨌든 회계상으로 자산으로 잡혀요. 근데 재고 자산에 속하지 않는 재고가 있습니다. 뭐 샘플이라든지 전시 제품이라든지 뭐 모급이라든지 개발 테스트용 시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잡히지 않고 똑같이 만들었지만 혹은 뭐 조금 뭐 픽처를 빼고 조금 단조롭게 만들었지만은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해요. 비용 처리를 하고 재고로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물은 있지만 회계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비용 처리를 했고 그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재고 자산으로 잡히는 거는 순수 판매를 목적입니다. 판매를 목적. 이 재고 자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판관비 이게 이미 투입이 된 거예요. 제품을 생산할 때 위에서도 이제 재료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 이게 투입이 됐죠. 재료비, 비용이 이미 떨궈졌어요. 그리고 노무비, 공장에 근무하시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하셨죠.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뭐 전기세라든지 공장에 필요한 관리비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경비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재고를 판매하기 위해서 뭐 이제 출하를 했겠죠. 그러면 트러킹을 한다든지 창고로 이동을 한다든지 손이 가면서 물류비가 발생합니다. 예. 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투자가 됐어요. 근데 생산한 제품을 바로바로 판매를 하면 이상적이겠지만 대다수의 비즈니스는 그러지 못해요. 어딘가 매장에 물건을 재놨다가 고객이 사러 왔을 때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판관비 이미 비용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이 협력사들 혹은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혹은 뭐 정부의 이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이미 지불을 했어요. 현금이 나갔어요.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현금이 이 재고에 묶여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현금이 묶여 있는 재고 자산을 판매를 해야지만 현금이 회수가 되겠죠. 영업이익을 손익을 플러스해서. 그래서 이 재고가 정말 중요한 게 판매 시점에 이 재고가 없으면 판매 실기가 일어나요. 한번 그 시점을 놓치고 나면 그 고객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못 팔았는데 내일 물건이 들어왔어. 뭐 누군가한테 팔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수요라는 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A라는 고객이 어제 우리 물건을 안 사고 이 시점을 놓쳤으면 정말 급한 고객이었으면 타사 물건을 샀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고객은 그 물건의 그 수명주기, 그러니까 뭐 5년을 쓸 수 있는 제품,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다.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 한참 탈 거잖아요. 심한 경우 폐차할 때까지도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 폐차할 때까지 심한 경우 우리 제품을 살 일이 없는 거예요. 판매 실기가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고요. 비즈니스상에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생산 운영하는데 비용이 투입이 됐어요. 현금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가 꼭 되어야지만 캐시플로우 차원에서 현금도 회수되고 회계상에서 손익도 플러스가 되고. 근데 이 재고가 참 운영하기 힘든 게 보관 중에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소물 가전이나 이제 굉장히 작은 재고일수록 물류비는 적게 들 수 있지만 한순간에 분실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재고 자산 잡혀 있는 게 나중에 실사를 해서 회계상의 장부상의 수량과 맞지 않으면은 손실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만큼 이 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재고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혹은 영업 관점에서 혹은 마케팅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PS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판매단 쪽은 세일즈 PS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PSI가 뭐냐?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그 SCM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게 있는데 SCM에서도 PSI라는 용어에 대해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요거를 보시면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P는 프로덕션, 제조법인은 생산법인은 공장은 생산하는 거, 생산한 물량. 그리고 purchase나 procurement, 그러니까 구매한 물량. 그 법인, 판매 법인이나 혹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 물건 떼와서 파시는 분들은 구매한 물량.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S는 sales, 내가 판매한 수량. 그리고 이제 생산이나 구매를 해서 쌓인 재고에서 판매한 거 빼고 나면 남는 수량이 되잖아요. 그게 인벤토리. 그래서 PSI. 이게 계속해서 롤링이 되기 때문에 PSI라고 하고 PSI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로직은 굉장히 심플해요. 덧셈 뺄셈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를 할 때 한 모델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모델들, 다양한 SKU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SKU별로, 그 모델별로 PSI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래선이 굉장히 많다거나 판매 거점이 굉장히 많다거나 근데 물건을 쌓아놓고만 팔아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판매 거점별로 또 PSI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서 전국에 제가 판매점을 1000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00개 점에 대한 PSI 관리를 개별적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PSI 운영 시 이제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수요 예측 정확도, 판매 목표 명확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산이라는 거는 생산이나 구매라는 거는 수요에 맞춰서 얼마 팔 수 있겠다, 얼마 팔아보겠다, 혹은 몇 개씩 팔리더라 이런 과거 경험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단 말이죠. 이 세일즈, 이 세일즈가 사실은 수명, 디맨드, 포캐스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포캐스트 적확도가 널뛰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예측을 하기는 A라는 모델을 100개, B라는 모델을 50개 팔겠다고 했지만은 그 시점이 됐는데 A라는 모델은 10개밖에 안 팔리고 B라는 모델은 200개가 팔렸다. 재고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B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150개 쇼테지가 날 거고 A라는 모델은 90개 재고가 이제 남는 재고가 되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롤링돼서 안 팔리면 장기 재고가 되고 악성 재고가 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손이나 분실뿐만 아니라 이 재고가 오래되면 폐기를 해야 돼요. 불용 재고가 돼요. 그렇게 또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이 MOQ, 미니멈 오더 퀀티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생산을 하는 제조 라인에서도 한 대씩 생산하는 제품도 있지만은 한 번 라인을 돌릴 때 공장의 가동률이라든지 효율성 때문에 로트라고 그래요. 로트.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50개, 최소 100개. 예. 근데 꼴랑 판매하는 게 한 번에 물건을 생산하는 게 100개 이런데 한 달에 한 개밖에 못 팔아요. 이거 몇 년을 해서 팔아야 됩니까? 그리고 남는 거는 다 불용자재, 불용재고, 폐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생산 수량 혹은 이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수량,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해외에서 이제 소싱, 중국산 물건 소싱해서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 MOQ 물량을 예민하게 보시고 MOQ 물량을 한 톨이라도 더 줄여서 생산해 줄 수 있는 공급자를 찾기 위해서 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리드 타임. 생산을 중국에서 해요. 근데 판매에서 한국에서 하면은 짧죠. 보통 일주일 하면 와요. 통관까지 해서. 근데 생산을 중국에서 하는데 미국에서 팔아요. 근데 에어로 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물건이 커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다, 자동차다, 뭐 이 정도로 큰 물건이라서, 혹은 물류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배편으로 실어야 된다. 그럼 최소 4주, 5주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태리를 담당할 때 부산항에서 물건을 실으면 제노바항까지 6주가 걸리고, 그리고 항에 들어가서도 바로 물건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통관을 또 일주일 거쳐요. 7주죠. 그리고 7주 리드 타임 이전에 물건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 자재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하기 위한 리드 타임이 있죠. 예, 골치 아프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PSI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PSI가 컨셉상으로는 굉장히 쉽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PSI가 중요하다라는 거, PSI 컨셉이 뭐다, 그리고 재고 자산은 뭐고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까지만 좀 컨셉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PSI를 실제로 어떻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지는 엑셀로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개를 할지 안 할지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여기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은 모아서 그 유튜브 라이브로 템플릿을 하나 예제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실제로 현업에서 PSI 운영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재고 자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재고 원가 구조, 재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재고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PSI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PSI를 운영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